네, 미국 대통령으로는 25년 만에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국회에서 연설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충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바로 베이징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꽉 찬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중국 순방을 떠나는 트럼프 대통령. 또 이제 국회 연설 내용 전문가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무 세종연구소 개곤연구위원, 또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24년 만에 연설인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정됐던 예상을 했을 때는 22분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 연설 시간이 33분 정도 나왔습니다. 예.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을 담아내려고 한 예. 그런 부분이 좀 들어 있고요.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예. 그리고 연설이 원래 예정보다 한 15분, 20분 좀 한 25분 정도 늦어졌는데 연설문을 수정하느라고 늦어졌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DMZ를 갔다 오는 문제 때문에 늦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몇 가지 더 넣고 싶었던 생각들이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뭐 연설문을 수정하느라고 좀 지연된다 네. 이런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 22분 정도 예상됐던 연설이 33분으로 늘어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생각들이 반영이 됐다. 이제 이렇게 된 점이 가장 큰 일단 눈에 보이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연설 한 4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 동맹에 대한 혈맹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예. 진지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서 잘못된 구체적인 나라다.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죠. 예. 굉장히 잘못된 체제다. 마지막으로 또 북한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하지 말고 도발을 하지 말 것. 그리고 그러한 북한에 대해서 전 세계가 국제사회가 다 같이 압박에 나서야 되고 다만 그러한 것들이 어떤 좋은 대화로 인한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도록 예. 모두가 노력하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4가지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제 돌출 발언이 나올지 안 나올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의 범위 내에서 다 얘기가 나왔지 예. 뭐 특별히 벗어나거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런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봐서 예. 매우 인상적인 연설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위원님은 지금 저희와 함께 스튜디오에서의 연설을 같이 들으시면서 딱 이 부분이 나오니까 뭐 이 내용이구나, 이 내용이 지금 북한을 향하는 메시지구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었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은 우선 그보다도 들으면서 33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내용이 크게 2가지인데요. 한반도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 조금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현대사적에서 포인트들, 예를 들면 민주화라든가 아니면 IMF 시절이라든가 그렇죠. 예. 골프 문제라든가 예. 한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짚어서 얘기를 예,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짚어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상세하게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전문가인 저보다도 더 많이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하는데 저는 딱 한 가지 북한 전문가로서 딱 한마디 드릴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헬이다. 헬. 요즘 헬 조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옥이다. 이제 그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죠. 네가 갖고 있는 핵무기는 너 체제를 위험하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한마디는 나를 시험하려고 하지 마라. 예. 나는 세계에서 최강국이다. 무시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나는 가지 말아라. 힘으로 평화를 지킬 것이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일본하고 우리에 오면서 계속 반복됐던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동맹은 반드시 지킨다. 우리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이런 어떤 신뢰의 어떤 그런 표현을 굉장히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한국 국회에서 한 뭐 장소적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동북아 순방 중에 이루어진 또 국회 연설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주목해서 보고 있기 때문인지 오늘 책임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역할론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이제 예.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이제 북한이 이렇게 이제 무도하게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북한을 다 같이 이제 압박을 하는데 동참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대열에서 다소 좀 느슨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존의 생각을 다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예.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번 아시아 순방 전체 일정에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포인트가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를 뭐 충분히 염두에 둔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위원님 들으시면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부분을 좀 추정했을까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한미 동맹에 대한 강조 예. 부분이 좀 더 추가가 됐지 추가했을 않았겠느냐. 그 부분이 보완이 됐을 사실은 것이다. 이 부분이 최근에 우리 이제 6월달에 그 한미 정상회담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이나 공식적인 어떤 대화에서 한미 간의 어떤 북한 핵 문제 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조금 엇박자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아주 강력한 압박을 얘기하면은 한국 정부에서는 대화를 얘기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파괴를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평화를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엇박자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미 동맹의 어떤 신뢰에 어떤 손상이 가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또 신뢰 문제가 한미 동맹 한국과 미국에서 자꾸 나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다라고 아주 단정을 지으면서 한국의 어떤 그동안의 발전상을 칭찬하면서 한국은 반드시 지켜야 될 동맹이고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다. 이것이 아마 좀 더 장황하게 좀 포장이 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예, 그렇죠. 좀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분노 하연 발언도 했었고요. 꼬마 로켓맨 이렇게 자극하는 멘트도 그렇죠. 했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대화 무용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어제 오늘 이게 정상회담 뒤에 나온 얘기라든가 오늘 국회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나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네. 출발은 공격 중단이다. 총체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면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전체적인 틀 자체는 변한 건 없습니다. 트럼프 큰 틀 자체는 대통령은 변한 건 없고. 트럼프 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최대 압박과 관여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압박이라고 하는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고 관여라고 하는 부분은 숨겨져 있는 부분이고 예. 관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순차적으로 물밑에서 하다가 어느 정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노출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압박 부분만 보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하는 부분, 제재하는 부분을 최대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관여하는 부분은 틸러슨 장관을 시켜서 물밑 접촉을 시키는 것이고 네. 또 중국을 통해서 안 보이게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갔는데 예. 다만 이제 그 중에서 너무 강한 표현들이 나와서 이제 한반도 안정을 불안을 야기하는 표현들이 있었던 것이죠. 화염과 분노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네. 완전 파괴라든가 전쟁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이제 한반도가 들떡들떡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오늘도 그런 발언이 나오면 어쩌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마조마하면서 보신 시청자분들도 있었을 그런데 텐데. 실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매우 절제됐다. 예.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면서도 절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우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같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겠다는 의지는 눈금한도 없죠. 예. 그러나 전쟁을 하겠다는 말도 우리로서는 불편한 말인데 그 부분이 균형에 잘 맞게 수위 조절이 잘 돼서 나왔기 때문에 예. 아주 잘 됐다.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까 이제 연설문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됐는지 좀 궁금한데 사실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 22분보다 더 33분으로 늘어났는데 통상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분명히 예측을 했는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언제 나올까 계속 들으면서 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통상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분명히 예. 어떤 공정한 무역에 대해서 한국이 좀 더 예. 노력을 해달라라고는 요청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의 빠졌습니다. 거의 네. 제가 기억에 나지 않는 걸 보면 예. 통상 부분에서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 자체도 그냥 빠져버리고 혈맹이라는 부분으로 다 녹아 넘어 들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의 연설이 이제 아시아 순방 12일 일정 중에서 국회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거기 때문에 네.
동북아시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구도를 혹시 구상을 설명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네. 그게 아니고 오직 한반도 문제에 국한시켜서 딱 집중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것도 들어갈 수 있었는데 빠진 것이고 한 칸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그렇죠. 일본에서 예. 그런 아시아 태평양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시대라고 하는 어떤 거대한 패러다임 체인지, 거대한 프레임 체인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인도 태평양 시대라고 하는 단어를 살짝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연설에서 그런 부분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 자신이 예측을 했는데 그런 부분 빠졌습니다. 예. 오직 한미 동맹 관계의 튼튼한 문제, 그리고 한국의 기적적인 성장에 대한 경외심 표현,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경고와 더 나은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전달.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된 것을 보면 굉장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배려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 보았군요. 혹은 뭐 이미 얘기할 거 다 했고 지금 뭐 무기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만족한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은 우리가 국회 연설이라는 것은 예.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뭐 동북아에 있는 뭐 시진핑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조금 자극하고 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중요한 건 이제 한미 동맹을 어떻게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강조함으로써 어떤 그 북한의 어떤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이제 이번에 어저께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북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절제된 대화를 마치 강조하는 듯한 어떤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그 오늘 연설 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반도 인근에 항모 전단이 세 개가 와 있다. 이런 얘기를 잠수함까지 했거든요. 얘기했죠. 핵 사실은 잠수함까지. 예. 굳이 강력한 군사적 옵션을 얘기를 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수단이 거기 한반도 주변에 다 와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 11개 항모전단이 있는데 그중에 7개 항모전단이 서태평양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 바깥에 그다음에 일본 안쪽에 예. 동해에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핵잠수함도 상당히 많은 수척이 들어와 있고 이 상황이면은 북한도 이걸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군사력을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고 그리고 너 나와라 완전하게 비핵화하는 협상으로 나와라 예.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의미 있는 물밑 접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물밑 접촉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했던 것도 있고 또 뉴욕 채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물밑 접촉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 1.5 출액이라든지 아니면 민간 차원의 어떤 대화라든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좀 결실을 다 이제 거둘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한미 동맹 부분 그리고 대북 메시지가 굉장히 절제되게 이제 연설에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이제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하니까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통상 부분이라든가 하면 국회의원들도 박수를 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또 그렇죠.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는 중간에 지금 화면은 현재 동작대교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현충원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생중계 화면으로 이것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죠. 네, 이 시각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에 카메라가 지금 비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충원에 도착을 하면 저희가 화면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초 이번 연설에 대해서 주제를 뭘로 잡을까 이런 얘기를 할 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구상의 발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전망이 가장 우세했는데 하여튼 예. 전체적으로 한미 혈맹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를 많이 했다는 점에 예. 대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 동맹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전쟁을 어깨를 나누겨서 피를 같이 흘린 예. 그런 그야말로 뭐 혈맹이라는 말에만 거의 유일한 국가인데 예. 네. 이런 특징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인식을 예. 정확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충원에 도착한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 캐딜락 원
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예, 어느 차량에 탑승했는지는 지금 예. 뭐 안보상, 보안상으로 지금 알려지지는 않았고요. 저 중에 한 차에 탑승을 해서 현충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국회 연설 마치고 마지막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충원 참배가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 일정이 되는 거죠. 네, 이 일정을 마치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국립현충원 참배 먼저 번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와서 이제 현충원에서 참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깊은 인상, 아주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일정을 넣은 것도 그것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예. 예.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동맹국가, 우호 국가로서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기꺼이 일정이 나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예, 저 예. 현충원에 지금 묻혀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은 분들이 6.25 때 전사한 분들이고요. 예. 그다음에 월남전에서 전사한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같이 미국하고 같이 싸운 전쟁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아마 그런 내용을 브리핑을 받는다면은 아마 이것이 바로 한미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장에서 함께 싸운 동맹의 어떤 전사자들이 순국선의 묻혀 있는 넋을 묘역이니까. 기리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어제 첫 일정이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한 부분이고 그렇죠. 마지막 일정이 또 현충원 방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 일맥상통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한미 동맹의 어떤 특징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매우 좋았고, 다만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뭐 깜짝 일정이랄까요? 이제 예. DMZ 방문이라는 것까지 만약에 됐다면 예. 참 좋았을 텐데 사실 DMZ에 가서 북한을 어떤 그 엄중한 현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목격을 하고 예. 또 장병들의 그 태세를 눈빛을 보게 된다면 한미 동맹에 대한 생각은 또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예. 이미 이제 상당히 뭐 개선이 많이 됐지만 그래서 이번 일정은 25시간 정도 뭐 굉장히 짧은 일정이지만 굉장히 그 집약적으로 일정이 잘 준비됐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 기대했던 예. 많은 것들을 서로가 잘 균형 맞춰서 조화를 이룬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네.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 지금 도착하는 영상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연설이랑 조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국회 연설에서도 한미 간의 그 혈맹에 대해서 그 역사적으로 뭐 그 6.25 전쟁, 한국 전쟁에 대해서 미군의 희생자의 수를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 이 현충원 참배 직전에 좀 관련 부분을 충분히 좀 숙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예, 그렇죠. 사실은 뭐 현충원에 어떤 분들이 이제 묻혀져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충분히 파악을 했을 거고요. 예. 이제 그런 아까 연설 내용 속에서 도입부에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한미가 같이 싸웠던 그런 거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깊이 각인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설을 딱 보면은 한국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다. 이런 인상을 저는 받았어요. 근데 예.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은 어저께도 그랬지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질문을 했단 예. 말이죠.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을 다시 뒤집어 보면은 미국에게 한국은 예. 중요한 나라냐 아니냐라는 그렇죠. 어떤 예. 판단을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이 그냥 패스해도 되는 정도의 가치가 없는 나라냐 아니면은 반드시 한국이 동맹으로 남아서 미국의 국가 이익에 중요한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나라냐. 네. 만약에 한국이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패싱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우다웨이 육자회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드는 일본에 있던 사드가 800km 중국 쪽으로 전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 네. 4월 달에. 네. 그 얘기는 곧 뭐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바로 미국의 어떤 전초기지로서 예. 베이징 턱 밑에서 위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군사적으로 거거든요. 적극으로 볼 수 그렇죠. 있는 거고요. 군사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영향력 문제에서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은 일본만큼 중요한 가치를 갖는 나라이기 네. 때문에 예. 패싱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데모를 하고 있는 분들이 트럼프가 한국을 빼놓고 전쟁할 수 있다 이런 그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북한이 반격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사전에 대비하지 않고 네. 어떻게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려면은 한미연합 체제를 확실하게 대비 체제를 강화해놔야 되니까 패싱이 될 수가 없죠.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코리아 패싱하고 관련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예. 근데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게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언론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만든 말일 그렇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스키핑 이렇게 하지 않겠다. 표현을 했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적절한 말이었고 이제 한미 관계의 불안 요소가 하나 제거가 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게 국내 정치로 굉장히 거슬리는 이제 족쇄였는데 그렇죠. 그것들을 걷어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우리 김희준 워싱턴 특파원이 사실 이제 그 이번 일정 오기 전에 맥메스터 이제 국가안보 단독 보좌관하고 단독 인터뷰를 단독 했었죠. 인터뷰를 했죠. 예. 거기에서 맥메스터 보좌관이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한미 연합사 체제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우리가 주고받기 때문에 한국의 얘기를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군사적 작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그런 일은 없다라고 사실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스키핑 완전히 빼놓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또 문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기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말까지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좀 불안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가셔줄 수 있는 예.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우리 방한 일정 마지막 일정을 현충원 참배로 이제 마무리하고 중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일정 이런 측면으로 좀 바라보고 싶은데요. 북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북한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인 것은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북한에서는 뭐 한국과 일본에서의 어떤 트럼프 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뭐 온갖 전략 자산이 다 들어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그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무슨 도발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좀 어떤 유예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바깥에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지 않았을까. 네. 여기에 촉각을 본떠세우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나머지 뭐 최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한일과 관계에서는 뭐 예. 당연히 나올 거고. 예. 이제 북한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중국과 무슨 이제 얘기를 시진핑 할까? 주석과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 아마 뭔 여기에 얘기는 더 하나. 초점을 맞추지 예.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는 조금 전 서울 현충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현충원에서 현충탑 그 참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현장에서 소식이 전해져 있고요. 예. 이에 앞서서 이제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힘을 통한 평화 유지를 강조하면서 연설 대부분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비난하는 데 할애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국회 나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연설에서 좀 중요하게 들어야 할 그런 포인트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30여 분간의 국회 연설을 통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한미 동맹이 전쟁의 시련을 통해 싹트고 또 역사의 실험을 통해 강해졌다며 한미 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전후 기적처럼 이뤄낸 경제 성장과 외환 위기 극복, 또 정치 민주화 등은 전 세계에 큰 감명을 줬다며 축하의 말도 건넸습니다. 특별히 박성현 선수가 LPGA US 오픈에서 우승한 걸 언급하면서 한국 여성 골퍼들이 훌륭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한국의 기적은 휴전선에서 멈춰버렸다며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도 긴 시간을 할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일일이 언급하면하면서 북한은 종교 집단처럼 통치되는 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미국을 위협하려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오산이 될 거라며 미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은 갈등이나 대치를 원하지 않지만 결코 도망치지 않을 거라면서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받거나 공격받는 걸 허용치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계는 악당 체계의 위협을 관용할 수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모든 무역 관계를 단절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곳 한반도에 온 건 이 북한 독재 체계의 지도자에게 직접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라며 김정은에게 북한이 획득한 무기는 체제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더 나은 북한의 미래를 위해 길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 출발은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회 연설에는 국회의원 외에도 주한 외국대사 등 미국 측 초청 인사까지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문을 고치느라 국회 본회의 연설 시작 시간이 예정보다 20여 분 정도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24년 만에 미국 대통령의 방문이었습니다. 국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국회 경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 경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국회 본청 출입문은 국회의원이나 주요 내외빈이 오가는 2층 정문, 그리고 일반 방문객이 드나드는 1층 후문 이렇게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됐습니다. 또 내외빈을 제외한 출입자들은 모두 공항 검색대처럼 양손을 올리고 몸수색을 마친 뒤에야 국회 본청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국회 본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 주변 통로는 모두 폐쇄됐고 엘리베이터 등도 모두 사용이 정지됐습니다. 국회 주변과 잔디밭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철제 펜스가 설치됐고 폭발물 탐지견까지 동원되는 등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각 정당에도 트럼프 대통령 방문 과정에서 현수막이나 팻말을 드는 등의 돌발 행동을 삼가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회 사무처가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과 직접 연관이 없는 곳까지 과도하게 통제하면서 곳곳에서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국회 연설로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주요 상임위 일정은 대부분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네, 국회 오늘 트럼프 대통령 연설 내용 장하영 기자 연결해서 들어봤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이제 차량을 타고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 용산 기지로 먼저 가는 건가요? 네, 헬리콥터를 이제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가 오산 공군기지에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예. 되고요. 네. 그러려면 이제 헬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헬기는 용산 기지에 있으니까 당연히 용산으로 갈 것 같고요. 근데 혹시라도 뭐 성남공항에서 출발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예. 오산에서 착륙을 했기 때문에 예. 오산으로 갈 거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현충원 참배 저희들 뭐 여습 영상 들어온 대로 또 전해드릴 텐데요. 현충원에서는 일단 방명록에 뭐 글을 남기고 그 안에서 참배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들 어떻게 지금 추정을 하십니까? 어떤 과정을 현충원 안에서 보냈을까요? 현충원 안에서 이제 그 우리 현충탑 있지 않습니까? 예. 현충탑에 가서 이제 헌화를 하는 거죠. 예. 이제 그 분양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참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안에서 이제 6.25 때 그 장군 묘역들 중에서 뭐 어떤 일부분을 더 어떤 참배를 했을 가능성도 예. 있지 않을까. 예. 시간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는 짧았습니다. 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현충문에서 들어가서 현충탑 앞에까지 가서 이제 참배를 하고 분양을 하고 그리고 돌아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예.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 1박 2일이지만 일정이 워낙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제 사실 만찬 이제 연설이 한 이제 8시 좀 넘어서 시작이 됐는데 예. 만찬 연설을 하시는데 테이블 탁자를 딱 잡고서 내내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그렇게 피곤한 모습을 보인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72세
예. 되셨으니까 연세가 있긴 하시지만 그동안 굉장히 이제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무래도 빡빡한 일정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무엇보다도 캠프 험프리스 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오산에서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헬기 타고 평택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브리핑 다 받고 다시 헬기를 타고서 이제 그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하늘에서 이제 이제 둘러봤다는 거거든요. 헬기 타는 게 예.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이잖아요. 아무래도 뭐 그렇습니까? 이렇게 마린원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상당히 좀 시설은 좋겠지만 예. 역시 헬기라고 하는 게 그 이제 탔다가 내리고 하는 과정이 예. 그 체력적으로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또 거기에서 다시 또 용산으로 또 헬기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들은 좀 충분히 피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DMZ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대단한 에너지가 있으신 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DMZ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문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게 네. 날씨가 받쳐주질 않아서요. 문재인 대통령은 날씨가 안 좋아서 중간에 내려서 이제 다른 차량으로 아마 이동을 해서 기다렸던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여기는 우리나라니까 우리는 뭐 다 금방금방 이제 그렇죠. 임시 대응이 될 텐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하는 경로 외에 다른 예. 2차 수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교차가 끝까지 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아마 그렇죠.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가서 끝까지 가려고는 했는데 그렇죠. 안 돼서 포기를 한 것이라서 사실은 이런 깜짝 방문이 어떤 가는 것 자체로 이렇게 가려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로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일본에서 아베와 트럼프의 어떤 적어도 5번, 그러니까 골프 예. 4시간 동안 골프를 치고 네 번 그다음에 식사하고요. 같이 식사를 4번 했어요. 예. 이런 어떤 양국 지도자의 어떤 인간적인 친밀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근데 한국 일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는 공식적인 예. 청와대에서 만나는 게 유일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으로 직접 갔었고. 내려가서 예. 이제 마중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판문점 가는 것도 아마 판문점에서 만나려고. 양국 지도자 예. 같이 또 하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일정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일본 아베 트럼프 일정에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니겠느냐.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전략적으로 어제 평택 미군 기지를 첫 일정으로 선택한 부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제 깜짝 방문을 한 이 부분, 뭐 방문한 것도 방문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일정을 조율한 걸 굉장히 잘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지켜봤는데 예. 캠프 험프리스를 보고 난 다음에 한미 동맹, 방위비 분담, 또 한미 동맹의 어떤 견고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캠프 험프리스를 봤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 중에 일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기대한 바대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아직 그 모든 방문 평가를 내리긴 조금 이르긴 합니다. 그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모든 일정이 일단은 큰 무리 없이 마무리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렇죠. 뭐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본에서 2박 3일을 이제 체류를 하면서 보다 많은 이제 일정들을 소화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상 뭐 20시간 정도 뭐 조금 남짓되는 시간이거든요. 예. 그 이제 1박 2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너무 짧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한국도 동맹이지만 미국과 일본도 사실 동맹이란 말이죠. 네.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일정이 미국이 보는 한국, 미국이 보는 일본의 어떤 그 위상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사실 만약 그런 게 존재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런 걸 불식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지금 현장 모습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용산 기지로 이동을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오른쪽 화면으로는 용산 기지로 이동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 헬기를 통해서 오산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산으로 가는 그 장면도 저희들이 전해드리기 위해서 현장 화면을 지금 양쪽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용산 기지에서 지금 보시는 마린1 헬기를 타고 오산 기지로 가서 이제 베이징으로 날아갈 예정인데 중국도 이제 자금성에서 연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지금 굉장히 비상이라 그래요.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당선이 된 이유가 예. 그 무역 역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나 그 전에서 잘못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외국과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제 미국을 부자로 만들겠다. 예. 하면서 중국을 정면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너무나 많은 손해가 많아서 이 곤란하다. 이건 네. 내가 고치겠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중국과의 무역 이제 역조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내야 될 텐데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거 어떻게 할지 지금 중국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2차례, 3차례 이상 미국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이미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년에 대규모 수입 박람회라는 어떤 행사를 조직을 해가지고 예. 미국의 물건을 더 많이 수입하는 노력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계획도 내놓고 있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하기 전에 분위기를 많이 개선하기 위한 사전 예. 조치라고 봐야 되고 예.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통상 문제에 있어서 매우 공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용산 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면이 용산 기지 조금 전에 출입구를 보셨고요. 이제 기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기지 안으로 미 트럼프 대통령이 탄 것으로 보이는 이 차, 이 중에 하나 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용산 기지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금 멀리서 이것을 카메라 당겨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 현재 지금 용산 기지로 도착을 했습니다. 뭐 예정된 예. 대로라면 뭐 1시간 이내에 오산에서 뭐 중국으로 좀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상으로 본다면 큰 일정의 차질 없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서 굉장히 극심한 이런 어떤 환대를 받고 마지막에 이제 또 이제 사업적인 계산기를 또 두드리고 그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예고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FTA 뭐 무역 예. 역조 부분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발언을 굉장히 강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국회 연설까지 들어봤을 때도 그 부분이 조금 적었단 이제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예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요소가 있습니다. 예.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기초는 혈맹입니다. 같이 전쟁을 한 우방 국가라는 거고 미일 동맹은 혈맹하고 관계없이 정반대입니다. 예. 그 전쟁을 한 나라고 전승국과 패전국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전승국이 전쟁 이후에 질서를 잡는 과정에서 동맹으로 묶어버린 사례입니다. 예. 그것이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가 크게 없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구조에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일본에 방문하기 직전 일정이 태평양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 방문입니다. 태평양 사령부에서 주요 일정 가운데 거기에 애리조나함이라고 당시 1941년도 일본군에 의해서 격침된 그 전투함이 수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참배를 했거든요. 그날 죽은 사람이 1177명입니다. 그 3만 톤짜리 예. 엄청나게 큰 배였기 때문에 네. 1177명이나 죽었어요. 거기에서 네, 그 참배를 하고 예. 지금 이제 헬기로 오르는 장면입니다. 지금 멜라니아 여사가 우선 먼저 들어갔고요. 레디 퍼스트군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헬기로 오르는 장면입니다. 지금 현장 생중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VIP 동선, 그 대통령 동선 같은 경우는 다 찍혀져 있는 화면이나 나중에 이제 제공받은 화면을 쓰거나 조금 시차를 두고 저희가 방송을 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최근의 어떤 특이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 보안 뭐 여러 가지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 YTN 이후에 TV가 보게 현장에서 되는데요. 잡고 있는 그런 화면인 예,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예. 화면이 지금 바로 탑승하는 장면을 모두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제 탑승을 했습니다. 이제 곧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한 대가 가지 않고 두 대가 같이 가는데요. 지금 바로 이제 곧 이륙을 할 것 같습니다. 이륙을 하면 이제 중국으로 향하는 그 비행장을 향해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두 대 말씀드린 대로 두 대가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두 대를 모두 다 보여드렸고요. 앞서 다른 또 수송기로 보이는데 다른 헬기가 보이는데요. 자, 지금 벌써 시동을 걸었고 곧 이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한국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이동할 때 차량이나 저런 이제 헬리콥터 수송기는 대개 두 세트가 같이 다닙니다. 네. 경호상 목적에 의해서 혹시라도 저격이 있다면 가능성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위장 한 대는 이유라고 위장인 볼 거죠. 수 그러면 있는 이제 거죠. 예. 혹시라도 저격에 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어느 쪽에 탔는지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을 좀 더 유도하는 차원에서 두 개의 조를 운영하는 지금 그런 북한에 이제 김정일이나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기차로 많이 이동을 하는데 똑같은 세트의 기차가 세 개가 움직이죠. 예, 예. 세 개 기차도. 갖추는데 어디 탔는지는 모르죠. 그 테러 시도도 있었고요. 암살 시도도 있었죠. 그렇죠. 예. 네, 네, 실제로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예. 뭐 그런 것은 동서양, 동서고금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혹시 이제 경복궁에 가보면은 아시겠지만 경복궁의 근정전 뒤에 이제 왕의 침전이 있고 또 그 뒤에 이제 중전의 침전이 있는데 그렇죠. 한 가운데 이제 대청마루가 있고 양쪽으로 똑같은 방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과 왕비가 어디서 자는지 모르도록 하기 위한 예. 구조적인 대응입니다. 이런 것들은 동서고금에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저희가 지금 다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 어느 헬기에 탔는지는 조금 뒤에 뭐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지만 모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전에 이제 똑같이 생겨 있기 우리가 때문에요. 카메라를 예. 봤는데 예. 이제 뒤쪽에 있는 먼 쪽에 있는 이제 헬리콥터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륙하고 나면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륙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교란하는 동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프로펠러에 동력이 들어갔고요. 이제 곧 이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력이 네. 들어갔고 바로 이제 이륙을 하는 동시에 지금 두 개의 헬리콥터 모두 동력이 들어왔고요. 이제 곧 프로펠러 힘을 이용해서 지상 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거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날개 띄고 꼬리 쪽에 이렇게 좀 분해를 그렇죠. 해가지고 예. 수송기에다 싣고 와서 여기서 조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예. 다 이렇게 싣고 다녀서 다시 예. 조립을 하고 조립하고. 그래서 타고 다시 분해를 해서 또 싣고 가고 그렇죠. 이런 예.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군요. 예. 그럼 미국 대통령이 올 때 이제 지금 이 마린원은 오산 기지로 갈 것으로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오산 기지를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때는 또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용하기도 주로 하고 오산 그렇지 않습니까? 공군기지로 옵니다. 미국 예. 대통령은 대체적으로 오산 공군기지로 내려서 이제 그 다음에 이동을 했고요. 성남으로 오는 예. 경우도 뭐 간혹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성남은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제 사용하는 곳인데 이번에도 이제 오산 공군기지로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오산으로 갈 것으로. 아니 이제 미국 대통령 경호는 어쨌든 미국에서 온 경호원들하고 미국 군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예. 사실 성남 비행장은 우리 군이 맡고 있는 거고 오산 비행장은 미군이 사실 미군이 담당이기 맡고 있는 때문에, 예. 거니까 자, 이제 공중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용산 기지로 향할 텐데요. 한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네, 오래 걸리지는 오산 않을- 기지로 향합니다. 한 예. 20분, 30분 정도 어제 걸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어제도 예. 그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한국에서 일정이 약간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네. 조금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바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예. 용산 네. 기지에서 오산 기지로 지금 뭐 직선 거리가 100km가 안 되니까요. 네. 한 60, 70km 정도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오산 기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하나 헬리콥터를 보여드렸고요. 이 두 번째 떠오르는 헬리콥터. 조금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완전히 같은 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느낌을 갖고요. 시차를 가지고 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위하는 헬리콥터도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두 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제 화면 밖으로 사라지면 이 둘 중에 어디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거 다 공개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안상 이제 어느 헬리콥터에 탔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예. 저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1박 2일 일정을 최대한 화면을 잡아서 팔로잉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는 이제 현충원을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현충원 참배하는 화면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 차량에서 내려서 현충원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현충탑을 참배하기 직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통 여기서 인사를 하고 방명록에 짧게 이렇게 그렇죠. 이제 정하죠? 내려가지고 바로 예. 거기가 현충문입니다. 네. 현충문 옆에 이제 방명록이 있죠. 거기 방명록에다 사인을 이제 뭐가 쓰고.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는 이제 뭐 차후에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 방명록에 쓰여져 있는 내용도 참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미 동맹에 대한 강고한 신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을까. 청와대에서는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그 말을 썼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미 동맹은 역시 이런 혈맹이라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의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에서는 좀 긍정적인 자산으로 외교 자산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한미연합사의 이제 한미연합군의 이제 군인들이 같이 만나서 뭐 회식을 한다든가 할 때는 항상 한국말로 합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예, We 그렇게 go 그게 together. 검열사입니다. 예. 예, 저 지금 멜라니아 여사는 검정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충원 참배를 의식한 복장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래서 국회부터 아마 저 의상을 입고 오늘 현충원 참배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현충원 참배는 국빈 방문을 하는 외국 정상들이 이제 관례적으로 가는 일정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 이제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5년 만에 국빈 방문으로 미국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요. 네, 국빈 방문은 최근에는 이렇게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의전도 많이 들고 네. 또 경호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성숙하고 민주주의가 진전이 될수록 국빈 예. 방문 같은 거는 가능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한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양쪽의 지도부가 서로가 이제 최대 환대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아주 문재인 대통령이 큰 결심하고 국빈 방문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첫 예. 방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문에 국빈 방문을 썼다는 것 그만큼 중요한 방문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렇죠. 90년대 초에 아버지 부시 예. 대통령이 국빈 방문 25년 전이죠. 그렇죠. 그 이후에 클린턴 대통령 대통령이 여러 명이 지나갔는데 한 번도 국빈 방문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국빈 방문을 했다는 거는 지금 현재 이제 한미 관계가 그만큼 국빈 방문을 해야 될 만큼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는 국빈 방문은 이 카드는 없는 거죠, 이제. 예,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뭐 그것은 안 하겠죠. 예. 뭐 예외를 둘 수 있겠으나 좀 어색한 것이고 다만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국빈 방문을 하면 상대방도 해주는 또 관례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 국빈 방문을 우리가 베풀어 준 것도 우리 결심이지만 국빈 방문을 미국에서 받아준 것도 미국의 나름대로 선심을 쓴 겁니다. 예. 왜냐하면 다음에는 내가 국빈 방문을 모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또 불편하거든요. 국빈 방문을 모시는 게. 여기 와서 환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양국 정상이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이 좀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방문이 이제 스테이트 비짓 국빈 방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피셜 비짓 공식 네. 방문이 있고 그다음에 워킹 비짓 실무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은 장관급이 나가서 예. 공항에 가서 맞아야 연결돼야 되고 예. 자, 지금 저희들 들어온 영상은 지금 참배하는 모습.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6.25 전쟁 또 그 월남전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나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 영령들을 위해서 엄숙하게 참배를 네. 하는 것인데요. 지금 미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그 내외가 현충원에서 참배하는 모습 현장 그 조금 전에 있었던 장면이고요. 네. 다시 녹화된 장면을 보도해드리고 예,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표정으로 이 전장에서 함께 싸운 동맹의 넋을 기리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매우 엄숙한 모습으로 예. 이번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좀 묵념을 하고 있고요. 이건 조금 전에 국립현충원 방문했을 때 그 당시의 화면입니다. 네, 오늘 이 일정에서 보는 것도 이제 혈맹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늘 국회 연설에서도 뭐 시작부터 동맹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1951년 봄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서울을 탈환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 혈맹에 굉장한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국회 연설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실 한미 관계에서 이 혈맹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기분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안보 구조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안보라고 하는 모든 나라는 안보는 자기가 원래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한국의 안보를 한미 연합 체제로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독특한 이제 대응을 해온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안보를 미국에게 맡기고 있는데 미국이 와가지고 뭐 전쟁이 나도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항상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 방위 공약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해야 되고요.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인식을 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버리는 게 아니냐, 아니면 혹시 북한을 혼자서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걱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 연설을 통해서 왜 한미 동맹이 혈맹인지, 왜 그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는 함께 같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많은 불안감이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고, 이제 국립현충원 참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혈맹을 강조하는 부분이 안보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부분이죠. 우리가 예.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장 핵무기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지금 엄청나게 엄중한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다른 대책으로 막겠습니까? 그러나 한미 동맹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미국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전략 자산, 전략 핵무기가 미국과 이런 데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핵우산 네, 표현하는 북한이 혹시라도 도발을 할 경우에 미국이 무시무시한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거에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한미 양국의 신뢰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불안감, 일말의 불안감들을 여기서 상당히 해소가 됐다. 많이 해소가 됐다. 특히 대통령이 개선했다는 것은 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지칭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헬, 지옥이다. 또 하나는 악당이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악당은 절대 용납될 수 없고 예. 또 그 악당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못하도록 할 것이다. 네. 이 메시지가 거기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네네. 이런 어떤 국민들한테 어떤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감을 심어주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이제 방위 공약을 강조하다가 미국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은 우리 편이고 북한은 적국이니까 북한을 막 두들겨 부시는 쪽으로 얘기하면 좋아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북한을 마치 뭐 전쟁을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 불안감으로 이제 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로 연결되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 전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간혹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방위 공약은 하되 특정한 선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 그런 아주 고도의 그 수위 조절이 필요한데 이번에 어제 오늘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수위를 정확하게 맞췄다. 이런 것들은 드디어 한국과 미국의 의사소통이 좀 잘 되고 있는 이게 결과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그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용산 기지로 가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헬기를 타고 오산 기지로 가는 장면까지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잠시 뒤면은 베이징으로 출발해서 2박 3일간의 중국을 또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그쪽에서도 국빈 이어지죠. 방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대통령 취임 뒤 첫 중국 방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맞는 중국의 표정이 궁금한데요.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잠시 뒤면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맞는 중국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극진히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빈급 이상의 대접을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에 도착해 자금성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 것으로 방중 일정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 주석이 자금성 안에 있는 경복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연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두 정상이 함께 자금성을 산책하고 청나라 건륭제가 차를 마시며 독서실로 썼던 자금성 남서쪽의 삼위당에서 두 정상이 차를 마시는 일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 접대를 위해 오늘 하루 자금성을 휴관했습니다. 시 주석이 황궁으로 쓰였던 자금성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접대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19차 당 대회를 통해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한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것이고요. 둘째는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이라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적인 정상회담은 그러면 내일 열리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 방문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곧바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핵 문제와 미중 무역 불균형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3,47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큰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일본에서도 중국과의 무역도 불공정했다는 발언을 해서 중국을 긴장시켰는데요. 이에 맞서 시 주석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이 미국의 첨단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서 첨단 제품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끝낸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 내용과 각각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박희천입니다. 대통령은 이제 예상대로라면 1시 반쯤 오산 기지에서 출발해서 베이징으로 떠날 예정으로 저희가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번 주가 정말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네, 예. 엄청난 주입니다. 슈퍼 예. 피어리어드. 빅크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음 있는데. 주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다음 이제 주까지. 그렇죠. 이게 이제 베트남 다낭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제 아세안 플러스 3. 예. 이제 행사가 열리는데 예. 아세안 플러스 3에 이제 한중일이 가고 그것과 이제 연계돼서 EAS 동아시아 정상회의라고 하는 또 다른 또 정상회의체가 있어요. 거기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엄청난 일정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각국 정상들이 굉장히 만남을 많이 갖는 그런 아주 네. 중요한 한 주가 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와서는 예상과는 달리 돌발 발언을 굉장히 자제하고 또 네. 절제된 그런 언어들로 지금 정상회담도 임하고 국회 연설도 하는 그런 모습을 맞습니다.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자제한 데 이런 극진한 우리의 의전도 한 몫을 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트위터에 아름다운 환영식을 열어준 문 대통령에 감사하다, 언제나 기억하겠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환영식의 이모저모를 장민정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환영식을 열어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기억할게요.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올린 내용인데요. 청와대 환영 행사가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감동한 우리의 환영식부터 함께 보시죠. 전통 추차대가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을 청와대 경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던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친밀감을 표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할 때 미국 대통령의 공식 입장곡이 울려 퍼졌고요. 25년 만에 국빈 방문답게 품위 있는 환영식이었습니다. 정상회담 뒤 가진 국빈 만찬은 트럼프 당선 1주년 축하연을 방불케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트럼프의 승리가 지금 위대한 미국을 만들고 있다는 말로 건배 제의를 했는데요. 이 만찬 테이블 위에는 어떤 음식들이 올랐을까요? 눈으로 감상해 보시죠. 정갈하게 담긴 옥수수죽에 구황작물 소반이 입맛을 돋았고요. 가자미 구이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생선인데요. 문 대통령의 고향 거제에서 공수했다고 하죠. 한우 갈비구이에 독도새우와 잡채를 올린 돌솥밥까지 한식의 품격에 트럼프의 취향까지 고려한 메뉴였습니다. 작은 선물도 준비했는데요.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다는 돌그릇이랑 We Go Together란 문구를 새겨넣은 롭수저를 전달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에게 늙지 않는 비결을 알려준 건데요. 바로 이 불로문입니다. 청와대 소정원 입구에 있는 작은 문인데요. 이 문을 지나면 늙지 않는다는 농담을 던져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본과는 다르게 절제할 때는 절제하되 품위 있는 의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네,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제됐지만 품격 있는 의전을 했다. 장민정 앵커가 지금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는데 메뉴만 봐도 사실 일본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취향을 맞춰서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의 메뉴를 보면 좀 스토리가 하나씩 담겨져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그런 어떤 메뉴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뭐 하나하나마다 이제 네. 나름대로의 의미를 다 이제 담아서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또 그것들을 이제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을 예. 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런 설명 때문에 아무래도 메뉴가 준비가 됐겠죠. 독도새우는 어떻게 설명했을지도 궁금하네요. 글쎄, 뭐 예. 우리 입장에서 굳이 뭐 독도 문제를 강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영토에서 난 우리의 저 새우를 가지고 하는데 뭐 이거 가지고 일본이 뭐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놨습니다. 이렇게는 설명을 안 했을 거고요. 예.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새우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일본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 부분하고 이제 우리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참석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이제 이런 예. 보도가 있긴 합니다만 뭐 일본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크게 개의할 필요는 없을 네. 것 같아요. 신경 여기서 쓸 우리가 필요는 독도를 없다. 볼 예.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독도에 왜 경찰이 있느냐, 군대가 안 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게 있어요. 예.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군대는 방위를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 땅이니까 경찰이 가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 영토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독도를 얘기하면은 결국 그게 분쟁 지역으로 되고 결국은 일본에게 분쟁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일본은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도 가지고 한국에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 봐라, 한국에서 저렇게 문제를 삼고 있다. 독도 얘기가 이게 분쟁이다. 우리도 우리 땅이다 하면서 이걸 이제 국제 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다. 독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군과 경찰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강조할 필요는 없고요. 독도 새우가 나온 거는 단지 이제 독도 새우가 우리나라 최고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가 간 거지. 제일 좋은 독도에서 상품인 났기 겁니다. 때문에 이제 그걸 강조하려고 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설사 그렇다고 해도 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그 방문 과정, 모든 일정을 좀 정리해봤고요. 뭐 그리고 모든 그 외교 일정까지 뭐 일본과 좀 비교해서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예, 김진무 세종연구소 개관연구위원과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